동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빠르게 초반부에 여러분들 지치기 전에 더우니까 핵심에 대해서 탕탕탕탕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핵심에 대한 거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칠판 정리하고 그림으로 정리할 테니까요. 초반에 좀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구성 단계부터 설명할게요. 자, 먼저 생물의 구성 단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이죠. 살아있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요 4단계의 구성 단계를 가져요. 쌤을 잘게 자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나오거든요. 화학에서는 원자라고 말하지만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말해요. 세포. 선생님, 우리 몸을 가장 잘게 자르면 원자 나오잖아. 이거는 화학에서 말하는 거고,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몸을 잘게 자르면은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하고요. 세포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불러주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드디어 한 명의 개체,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4단계가 모든 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4단계야. 그런데 동물한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2단계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기관들의 모임인 기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계라는 걸 거쳤다가 개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가 돼요. 사람한테는 대표적인 기관계가 뭐냐면 선생님의 위를 뜯었어. 식도 막 뜯고, 그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막 뜯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뭐라 그러게? 일단 이거 하나하나를 소화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잖아. 그걸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기관계. 자, 이렇게 동물은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동물은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고요. 식물도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는데, 식물은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걸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계 다음에 기관으로 가서 개체로 가요. 그래서 동물한테 하나 더 있는 건 기관계, 식물한테 하나 더 있는 건 조직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동물이니까 동물한테 있는 이 기관계에 초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할 건 4개, 동물 하나, 식물 하나 있다는 거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책에 이제 그림으로 그것들이 뭔지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번 끝. 두 번째. 이제부터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총 6종류가 있다. 크게 셋씩 나누면 첫 번째 3개, 두 번째 3개 있는데, 첫 번째 생녀석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 나머지 3개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들을 정리할 거예요. 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3대 영양소라고 불러주는 3대 영양소. 대표적으로 3가지가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탄단지라고 많이 부르죠. 단백질, 지방. 이 3가지가 에너지를 낼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밥 먹으면 에너지 납니다. 열을 낼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단백질, 고기 먹어도 에너지 낼 수 있어. 힘 낼 수 있습니다. 지방, 기름 먹거나 비계 같은 거 먹어도 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3가지, 밑에 있는 3가지는 아무리 먹어도 힘이 나진 않아. 하지만 이것들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와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름이 삼부영양소예요. 삼부영양소. 반장을 도와주는 게 부반장이잖아. 부자가 도울 부자입니다. 3대 영양소를 도와주는 영양소, 3부 영양소. 뭐가 있을까? 깜짝 놀랄 거. 이게 영양소였어요? 깜짝 놀랄 거야. 첫 번째, 물. 물이 영양소입니다. 물이 영양소야. 물이라는 영양소가 이 세 개 영양소를 도와주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 무기염류. 무기염류가 뭐냐면 칼슘, 나트륨 이런 거 있죠. 칼슘, 나트륨, 인, 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불러줘. 화학에서 배웠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불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의 녀석도 3부 영양소야. 아무리 배가 고파, 배가 고파도 비타민제를 엄청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쵸? 칼슘제를 엄청 먹었어. 에너지가 나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는 녀석들일 뿐인 겁니다. 기왕 쓴 김에 정리하자.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구성 원소까지 정리할게요. 구성 원소.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탄수화물 달라면 나는 줘. 탄수화물 줘. 단백질 이따 하고. 지방도 줘. 탄수화물과 지방은 줘. 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단백질은 됐어. 왜? 촌스러워. 단백질 많으면 근육이 우락부락한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요. 쌤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몸매가 아주 세련된 몸매인 거야. 우리 근육이가 우락부락하면은 엄청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세련됐네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 없네요. 혹시 숨겨져 있는 근육이 아니죠? 이렇게 꼭 벗으면 뭐 근육 아니죠? 단백질 되게 촌스러운 거야. 암기법이야. 단백질 됐어요. 되게 촌스러워요. 근육 많으면 촌스럽잖아요. 촌스라고 외워요. S라는 건 황인데 일부 황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구성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이유가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와 지방의 구성 원소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영양소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검출 반응 얘기할게요. 검출 반응. 영양소 검출 반응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이야. 이따 그림 통해서 알려줄 텐데,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 자, 이 두 가지가 단백질과 지방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포도당과 녹말은 뭐냐면,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녹말로 분해할 수 있어. 녹말. 밥을 막 짤짤짤 자르면 밥을 뭉텅뭉텅 자른 걸 녹말이라고 불러주고요. 녹말을 또 잘게 아주 잘게 자른 것을 포도당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종류들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어떤 영양소를 녹여놨대. 어떤 영양소.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뭐게 맞춰봐 이라는 거예요. 그때 검출 반응,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쌤이 열심히 녹음해놓은 녹음 파일을 전달해 줄 거야. 이건 암기법 암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베네딕트라는 단계예요. 그리고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아니다. 녹말,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이다. 녹말이 황적색, 청남색이고, 황적색.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이게 청남색. 단백질은 뷰레빨, 보라색. 지방은 수단, 쓰리반, 선홍색. 그다음에 천재가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반응들이 뭔지, 그 반응들의 이름, 어떤 용액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가지고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들어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려서 이 안에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면 이게 녹말이 들어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뷰렛 용액은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를 섞은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데, 뷰렛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지방이 들어있다면 수단3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자, 원래 색깔은 뭐였는데 무슨 색으로 바뀌는지 마지막 색깔들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그림 통해서 어떤 색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양소 검출 반응. 이거는 선생님이 암기송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주 들어봐. 쌤이 지금 라이브로 불러주면 여러분 잠이 확 깨니까, 잠잘 때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졸린데, 딱 졸린데, 그죠? 잠잘 때 자야 되니까, 혹시 잠 깰까? 쌤이 노래를 불러주진 않을 거야. 불러줘? 거절당하다. 알았어요. 직접 되고 거절할 줄 몰랐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노래를 전송해주면은, 한 번쯤 들어보고, 이렇게 외우셨구나. 이렇게 외우셨구나 생각해주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암기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볼 때 되게 정말 중요하게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기만 가지고 한 4문제 이상 출제하는 것도 봤어요. 같은 하나의 문제집 안에, 그러니까 시험지 안에 요 내용만 가지고 4가지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네딕트 반응을 해서 황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어떤 영양소였냐? 포도당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녹말은 무슨 반응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통해서 무슨 색깔로 변하느냐?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되게 많죠?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2번까지 했어요. 칠판 잠깐 정리할게요. 잠깐 정신줄 봅시다. 긴장을 풀고,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시우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먹은 거 아무거나 말해봐. 아무것도 안 먹었어?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물은 먹었지? 네. 물은 먹었네. 물은 먹었어. 시은이는 뭐 먹었어? 밥만 먹었어? 반찬. 김. 김만 들었어. 지금 뭐 먹었어? 욕 먹었다고? 욕 들어 먹었다고? 밥 먹으면서 욕 들어가신 거네? 욕은 수화시킬 필요 없는데 바로 적시되거든. 도현이 뭐 먹었어? 난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 아무거나? 욕 먹은 너는 아무거나 먹었지. 자, 일단은 밥이 나왔어요. 밥. 밥은 대표적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은 거야. 김은 뭐죠?
김 속에 뭐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대부분 무기염료가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같은 거, 아이오딘 같은 무기염료가 많이 들어있고, 이 아이오딘이 우리 갑상샘 호르몬, 우리 호르몬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녀석이라서 김 같은 해조류 많이 잘 먹어주어야 갑상샘 종 같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었네요. 좋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은 이 밥이란 녀석이 커다란 분자, 포도당을 여러 개 붙여놓은 게 밥이거든요. 이 밥이라는 분자야. 밥을 이루는 녹말이라는 분자인데, 밥을 이루고 있는 녹말이라는 분자인데 엄청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이 커다란 덩어리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마지막에 소장에서 흡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소장에서 흡수할 때는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는 흡수가 안 돼.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 이게 이대로 들어가. 밥풀 그대로 들어가서 소장에 도달하면은 소장은 얘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야 됩니다. 잘게 쪼개는 거야. 잘게 쪼개가지고 맨 마지막에 소장에는 아주 작은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다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잘라서 하나로 만들어야지만 드디어 뭐가 가능하다? 흡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화가 뭐냐면요. 이게 작을 숫자예요. 작게 만든다, 이 뜻이네. 작게 만든다. 뭘? 영양소를 작게 만드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소화는 왜 시키는 거니? 그러면 뭐야? 소화가 되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흡수할 수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면,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응아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면, 그럼 괜히 먹은 거죠? 괜히 먹은 거야. 먹는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몸에서 흡수하게 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간다니까. 흡수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소화의 목적이 뭐냐? 야, 소화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바로 흡수야.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되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몸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입입니다. 입이고요. 여기가 그냥 항문이죠. 항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주 커다란 덩어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 먹는 겁니다. 이대로는 흡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뭐 시킨다? 소화시키죠. 작게 자릅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작게 잘라져. 아직도 좀 커요. 더 소화시켜야 돼. 더 소화시켜서 완전 작게 이렇게 소화가 되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흡수가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흡수하는 건 어디로 흡수하는 거냐면 몸 안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맞죠? 흡수한다는 건 몸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몸 안으로. 소장에서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직 흡수되지 않은 이런 것들 있죠.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란 뜻이야.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흡수가 되어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 과정 중, 즉 소화 과정 중에 있는 요 녀석들은 아직 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음식물을 꿀꺽 삼켰어. 위에 들어가 있네. 하지만 아직 몸 안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직 몸 안에 들어간 건 아닌 거야. 흡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더 소화돼서 막 소장을 지나가고 있어. 소장을 막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흡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몸 안으로 이제 흡수될 거 흡수가 되고 남은 찌꺼기. 흡수될 거 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그냥 몸 밖으로 밀려 나온 게 그 유명한 똥입니다. 이 똥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문제야. 이 똥이라는 녀석은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니 없니?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어. 그냥 꿀꺽 삼켰다가 소화되고 아직 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중요한 것들 다 몸 안에 들어가고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밀려서 나오는 게 똥이라는 거예요. 아직 몸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지. 그래서 똥이 나오는 건 우리가 배출한다, 배출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배설 배우겠지만 똥을 배설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설은 배설한다는 것은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배설의 정의거든요. 배설의 정의에 맞지가 않아요. 똥은 몸 안에 들어갔던 적도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줌은 배설되거든요. 오줌은 배설이지만 똥은 배출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고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 안과 몸 밖의 개념을 이 그림 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우리 몸 안이 어딘지 몸 밖이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화 과정으로 갈게요. 자, 요거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자, 본격적인 소화 과정입니다. 소화 과정. 자, 선생님이 몸을 단순화시킬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입이고요. 입에서 이렇게 식도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위가 나오죠. 위입니다. 위. 자, 위를 지나면은 이렇게 소장이 시작돼. 소장. 처음엔 꼬불꼬불꼬불 이런 소장이 시작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소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물만 빨아들이는 대장으로 연결되고요. 대장을 지나면 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첫 번째 1번 입입니다. 입.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위예요. 위.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인데 3번을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도 일종의 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소장이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장의 첫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 이게 손가락 마디가 이게 한 마디, 뭐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죠. 손가락 피면은 이게 마디거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12지가 뭐냐면 손가락 12개, 12지. 지가 손가락 지자예요. 손가락 12마디 정도의 길이, 3, 4, 11, 이 정도겠죠? 이 정도 길이가 되는 장을 12지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손가락 12마디 정도에 해당하는 장을 12지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 또 소장의 첫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인데, 여기를 그냥 다시 한번 소장이라고 씁니다. 장에서 한 번 더 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네 단계, 네 군데에서 어떤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여기서 소화, 액으로 뭐가 나오는지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정리할 거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할 거는 뭐냐면 우리 소화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거든요. 기계적 소화는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막 씹잖아. 씹는 거 기계적으로 씹는다고 표현해. 자, 씹는 거, 그리고 혀를 이용해서 막 침하고 섞어주는 거, 그리고 꿀꺽 삼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계적인 거야. 기계적인 건 어느 데서나 다 기계적인 소화는 다 일어납니다. 왜? 다 꿀꺽꿀꺽 다음 넘어가는 과정이 다 일어나잖아. 그래서 모든 우리 소화기관에서 다음으로 넘기는 과정들이 다 일어나니까 모든 부분에서 기계적 소화는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지금부터 정리할 거는 무슨 소화 과정이냐? 바로 화학적 소화 과정. 화학적 소화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이제 맞춰보자.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이름이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이름. 한 글자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소화를 하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는 이 액체. 뭐야? 입에서 나오는 액체. 치읓으로 시작해요. 왜 이러지? 입에서 나오는 액체. 침. 정답.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와요.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침 속에는 이러한 소화 효소가, 효소라는 녀석은 이제 직접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녀석을 효소라 그래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들어봤을 거예요. 아밀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아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밀라제. 침 속에 아밀라제 들어있어. 아밀라제가 이름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로 이름 바뀌었어요. 자,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요. 자, 입에서는 어떤 소화 과정이 일어나냐? 입에서는 그냥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해요. 자, 엿당의 끝에가 당이잖아. 당. 되게 단맛이 납니다. 녹말은 단맛이 안 나는데 잘게 쪼개면은 엿당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단맛이 난다는 거야. 그걸 아밀레이스란 녀석이 요 과정을 도와준다는 거지. 아밀레이스가 이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고서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요. 밥을 먹고서 한참 동안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요 엿당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녹말은 이렇게 아주 커다란 덩어리인데 이걸 어디까지 자르는 거야? 딱 두 개씩만 붙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르는 거야. 이걸 엿당이라고 불러줍니다. 끝!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 전체입니다. 요만큼은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이에요. 입에서는 요거만 일어나. 우리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방도 먹었어. 이 세 가지를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만 분해가 된다는 거야? 녹말이니까 밥 종류, 탄수화물 종류만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기 같은 것도 뭉텅뭉텅 기계적으로 자르기만 하지만 화학적 소화는 고기라는 녀석은 화학적 소화가 입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밥,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여기 위에서 분해가 됩니다. 자, 위로 갈게요.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 두 글자입니다. 여쭤볼까?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 힌트는 이응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정답, 위액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액체라서 이름이 위액이야. 위액이라는 액체가 소화액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데, 자, 미리 과정을 쓰면은 얘는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데 완전 완벽하게 분해하진 못하고요.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분해를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못 들어봤을 거야. 펩신입니다.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재미없겠지만 한번 상상해봐.
우리 위라고 하는, 위죠, 위. 위도 뭐로 만드는 줄 알아요? 위도 단백질을 만들어요, 위도. 위 자체. 그럼 봐봐. 위가 여기 있고요. 음식물, 고기를 먹어서 위 속에 고기가 들어갔어. 근데 위 안에서 뭐가 나와? 소화에서 펩신이 쫙 나와. 펩신이 내가 먹은 고기만 녹일까? 위는 안 녹여? 펩신이 뇌가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먹은 음식물이구나. 얘는 위네 분해하지 말고 얘만 분해하지 이럴까?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펩신이 딱 나왔을 때 단백질은 다 녹여버려. 그럼 위가 보호가 안 돼. 위를 뚫어버려. 위도 녹여버릴 거 아니야. 위 벽이 뚫릴 거 아닙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펩신은 처음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즉 정신 못 차려. 나오죠. 펩신이야? 펩신이 딱 나오죠. 이러고 있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위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세 가지 물질 중에 뮤신이라는 하얀색 물질이 위벽을 감쌉니다. 위벽을 얘가 정신 못 차릴 때 위벽을 감싸는 거야. 감싼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고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기가 들어오면 위벽을 감싸. 뮤신으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펩신을 깨웁니다. 야 이제 일어나! 깨어나! 깨우는 녀석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로 염산. 위가 염산이 많이 나오는데 염산. 아주 강한 산성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 염산 때문이에요. 염산이 나와서 야 일어나! 펩신한테 일어나서 펩신을 빡게 깜짝이야! 죽여버릴 거야! 단백질 녹여버릴 거야! 근데 이미 위벽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만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기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과 뮤신이 위액 속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합시다. 염산과 뮤신이 같이 나온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위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잘 안 되면 위벽이 막 뚫릴 거 아니에요. 위벽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위궤양이니 위가 아프니 이런 위 아프신 분들이 이 작업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정리를 한 겁니다. 위에서. 자, 그럼 뭐 했어? 밥도 한번 분해했고요. 고기도 한번 분해했죠. 아직 분해가 안 된 게 있네. 아직 분해 안 된 거 누구? 지방, 비계덩어리 이런 건 아직 분해가 안 됐죠. 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다? 바로 이 십이지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봐. 이 십이지장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이름은 바로 이자라는 구조물. 난 이자야. 이자라는 구조물이 들어있고요. 이자라는 구조물에서 여기서 이렇게 액체를 뿌려줍니다. 이 이자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소화를 시켜. 자, 그래서 그러면 맞춰보자. 12지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의 이름은요? 이자에서 나오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자액. 이자액. 자, 12지장 이자액이 나옵니다.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자액 속에는 어떤 소화효소가 있냐? 세 가지 소화효소가 다 있어요. 일단 아까 분해하지 못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다시 말해서 이거 뭐야? 라이페이스.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은 라이페이스입니다. 라이페이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봐봐. 밥을 먹자마자 그냥 훌컥 삼키는 사람이 있니 없니? 있어요. 엄청 성질 엄청 급한 밥을 막 삼켜. 입에서 소화가 돼 안 돼? 전혀 안 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여기서 그럴 줄 알고 12지장에서 너 급하게 먹을 줄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분해할게.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분해합니다. 그래서 뭐가 한 번 더 나온다? 여기서 바로 아까 아밀레이스 있죠?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서 분해되지 못한 그 녹말,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단백질을 한번 분해했지만 그 단백질도 완벽하게 분해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단백질 분해하는 게 또 한 번 나와요. 단백질 분해하는 요소는 바로 아까 펩신이었잖아. 아까는 펩신이었는데 이번엔 펩신 동생 트립신이란 녀석이 나와서 다 분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액 속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의 분해 효소가 다 나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쌤은 이렇게 말해요. 와, 너 대단하다. 이자를 받을만 한데, 그죠? 이자액은 이자를 받을만 해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죠? 이자를 받을만 해. 그래서 이자액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이를 구분하기 쉽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소화를 일으키겠죠? 첫 번째, 1번은 뭐하냐? 당연히 아까 녹말을 몇 단까지 분해하는 걸 1번이 한 번 더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 트립신은 뭐하니? 그러면 여기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는 거 또 한 번 합니다. 1번과 2번은 한 번 더 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3번. 얘는 지금 급해요. 이제 곧 소장이에요. 소장은 이제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곧 흡수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분해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이거를 쫙 분해합니다. 봐봐. 얘네들은 아직 흡수될 수 없는 상태로만 분해한 거야. 이제 중간 단계 단백질이니까 아직 흡수될 수 없는 상태로만 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흡수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라이페이스는 흡수할 수 있게 지방을 한 번에 끝까지 분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을 3번이란 녀석이 자기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러주는 마지막 최종 분해 성물까지 한 번에 쫙 분해합니다. 얘는 뭐가 가능하다? 바로 흡수가 이제 가능해요. 얘는 아직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 안 되는 상태. 얘도 흡수 안 되는 상태인데 얘만 흡수가 가능한 상태로 한 번에 쫙 분해한다는 거예요. 야, 혼자 대단하다. 라이페이스 혼자 이걸 다 해? 아니야. 혼자 하는 건 아니야. 누가 도와주냐? 바로 우리 이자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커다란 이렇게 간이라는 구조. 간이죠, 간. 간에서 이걸 만들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라고 하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 녀석을 이자액이 나올 때 한 번에 보내줍니다. 이걸 쓸개즙이라 해요. 쓸개와 쓸개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액 속에 이것들이 반응을 할 때 쓸개즙이 도움을 좀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이페이스와 함께 쓸개즙이 함께 도움을 줘서 더하기 3죠. 쓸개즙이 도움을 줘서 한 번에 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쓸개즙. 많이 물어보는 게 쓸개즙은 누가 만드니? 라는 걸 많이 물어봐. 쓸개즙 누가 만드니? 간에서 만드는 거야.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라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거야. 마치 쓸개즙은 쓸개가 만들 것 같잖아. 그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바로 12지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12지장까지 거쳤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있어요. 누구? 너하고 너는 아직 문제점이 있죠. 아직 분해가 덜 된 거야. 최종 단계까지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흡수가 안 되는 단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엿당과 중간 단계 단백질을 분해를 한 번 더 해야 돼. 누가? 소장이 나서서 한 번 마지막으로 최종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장액이라고 해요. 장액이 나와서 두 가지를 한 번 더 분해해야 돼요. 자, 과정 먼저 쓰면은 첫 번째 누굴 분해해야 되니? 엿당 분해해야 되죠? 이렇습니다. 엿당을 분해해야 돼. 뭐로 분해해야 돼? 포도당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해해야 돼. 엿당은 2당류인데 포도당은 단당류거든요. 작게 자르는 거야. 작게 자르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 중간 단계 단백질 있죠? 바로 중간 단계 단백질을 마지막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바로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걸 도와주는 소화효소 필요하고요. 이걸 도와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장액 속에서 땅땅 나오는데, 자, 이 녀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이름은요. 이건 아직 몰라도 돼. 네,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1번의 이름,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효소는요. 말테이스입니다. 이름이 왜 말테이스냐면은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야. 말토스를 분해한다는 뜻으로 말테이스라고 그러죠. 말테이스. 중간 단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상한 결합이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준다라는 의미로 펩티데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것들이 1번과 2번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분해, 흡수가 가능한 최종 분해가 된 다음에 드디어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고 이런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모든 소화효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만 분해했어요. 소화효소를 분해를 해서 흡수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쌤, 3대 영양소만 얘기하셨는데 3부 영양소는 소화 안 시켜도 되나요? 물! 소화 안 시켜도 돼요. 물은 이미 작은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소화 안 시켜도 됩니다. 무기염류는요? 그 물 속에 녹아있거든. 녹아서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 마찬가지야. 비타민도 소화시킬 필요 없어. 바로 흡수가 됩니다. 즉 3부 영양소는 굳이 소화 필요가 없어. 하지만 3대 영양소는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일어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가 소화 과정이에요. 오케이. 잠시만 힘들었을 텐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정리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힘들죠?